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오늘은 저가전 종합이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은 저가 종료 이전에 지급하는 차가 감소 보험금이 있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과실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과실 손해 보험금이 있습니다. 먼저 저가 종료 이전에 지급하는 차가 감소 보험금입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에서 소화하는 것까지 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저가라고 했어요. 그죠? 저가를 하고 나면 저가수 차가우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저가후 차가수 조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가수원의 평년 차가량이 얼마였는데 저가후 차가수 조사를 하니까 저가후 차가량이 얼마 되더라는 게 나와서 내가 우리 가수원에 차가 감소가 얼마나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가 종료 이전에는 차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저가 종료 이후의 사고 재해에 대해서는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급 조건 한번 볼게요. 지급 조건은 저가 전에 내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차가 감소가 된 게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제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항상 내 부담분이 있다고 했죠. 그게 자기 부담 감수량인데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해야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년 차가량이 만이라고 했어요. 만이라고 했는데 저가 차가수 조사를 해서 저가 차가량을 보니까 8,000kg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가 감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평년 차가량에서 저가 차가량을 뺀 게 차가 감소량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 감소량은 2,000이 되는 거예요. 2,000이 되는데 실제 내가 우리 과수원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 감수량이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0이라고 한다면 내 차가 감수량이 1,000을 지금 초과를 했죠. 이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감수량이 2,000이라고 한다면 초과해야 되는데 초과를 못했죠, 그죠? 그럴 때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과를 했을 때 지급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공식 한번 볼게요. 차가 감수량에서 당연히 내가 보상하는 재해 예외 원인으로 감소된 거는 빼겠죠. 미보상 감수량은 빼고요. 자기 부담 감수량도 뺍니다. 그게다가 내가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들었던 가입 가격에 전체를 그대로 다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50에서 70%만 보상을 해줍니다. 20년 현재 업방에는 80%라고 되어 있는데요. 20년 기준 약관에 50, 70%로 이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50%, 70% 조건은 인수 제한 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뒷부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머리 글자만 따서 착, 미, 자, 가, 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50%형이 많기 때문에 오고요. 이렇게 보상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보험금을 가장 많이 드는 게 배보험이잖아요. 배보험 다음으로 많이 드는 게 저가전 종합위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작년 같은 경우 차가 감소 보험금이 엄청 많이 지급되었고 실제로 농협 보험 손해율을 보면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80%만큼 지급하던 것을 50에서 70%로 줄인 것 같아요. 자, 차가 감소량 한번 보겠습니다. 차가 감소량은 방금 설명했었죠. 우리 가수원의 평균 차가량이 얼마 있는데 저가후 차가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가후 차가량을 봤더니 이것만큼이더라. 이것만큼 평균 차가량에서 저가후 차가량을 뺀 게 차가 감소량이 되고요. 자, 미보상 감소량은 보상한 제2의 원인으로 감소가 된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 차가 감소량에서 내가 이제 보상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보상 안 받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비율만큼을 곱해주는 겁니다.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고 미보상 주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줄어든 양에서 미보상 비율이 있을 수도 있고 실은 이제 나무 자체도 미보상 주수가 있잖아요. 미보상 주수에서도 이제 그걸 빼주는데 감수량을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 가수원에 한 주당에 가수원에 나무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한 주당 평균 차가량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그것만큼을 빼줍니다.
그 미보상 비율은 저희가 이제 미보상 비율이 보통 이제 이렇게 정해지겠죠. 미보상 그 감수량의 조건들이 이미 계약이 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다음에 제초가 불량하다든지, 그다음에 병충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인데 뭐 제초가 불량한 게 10%, 뭐 병충으로 인해서 뭐 20%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부상도 미부상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초 불량으로 10%고 병충해로 20%라고 한다면 이 20%를 적용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1과목에서는 미부상 주수에 이제 한 주당 평년 착가량을 더해주는 거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과목에 가면 미부상 주수에 1주당 평년 착가량까지 더해서 미부상 감수량을 계산을 합니다. 1과목에서는 착가 감수량에서 미부상 비율을 곱해주는 게 미부상 감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기 부담 감수량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기준 수확량 설명하면서 자기 부담 감수량이 이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준 수확량은 적과 전에 사고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가 나눠졌었죠.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적가업 착가수가 지준 착가수가 됐었고,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가업 착가수에다가 감수 인정된 감수 과실수를 더한 거였어요. 그죠? 이제 기준 수확량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게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과정 한번 넘어가고 문제 풀이는 요 뒷부분 과실손해보험금까지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0% 인수 조건이 있고 50% 인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0%형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자기 부담 비율을 배울 때 10%에서 15, 20, 30%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10%, 15%형은 아무나 가입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것처럼 이렇게 착가감소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70%를 지급해주는 과수원이 있고 50%를 지급해주는 과수원이 있는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70%를 지급해주는 조건은 3년간 연속 우선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3년간 여태껏 사고가 한 번도 없던 가수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 보험금 지급이 없었던 가수원은 70%가 되겠죠. 만일에 근데 올해 내가 70%형으로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해는 70%안 되겠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한 번도 안 타먹어야 되는데 올해 타먹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대부분의 가수원들은 어디가 해당되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50%형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착가감소 보험금을 열 때 창미 자가 5라고 외우시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미부상 감수량은 제가 그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해서 수확이 감소한 것을 말하고, 이것은 실제 우리 감소량, 아까 우리 착가 감소량이었죠, 그죠? 감소량에서는 제외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부상 비율은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저가전 종합유형일 때 기준 착가량이 되겠죠. 그죠? 기준 착가량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거고 기준 착가수라는 것은 저가전에 사고가 없었을 때 인정된 감수 과실수가 없으면 저가업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는 거고요. 사고가 있어서 인정된 감수 과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저가업 착가수에 착가 감소 과실수를 더한 게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그럼 저기 예를 든다면 평년 착가량이 만이고 저가업 착가량이 8천이라고 했을 때는 2천이 착가 감소량이잖아요. 근데 2천이 착가 감소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준 여기 착가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가업 착가량에다가 감소 과실수를 더한 거 8천에 2천을 더한 게 만이 결국은 평년 착가량이 이게 기준 그 수확량이 되는 거죠. 기준 착가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1과목에서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 착가 감소량과 그 저가 착가량을 더해서 평년 착가량이 기준 그 착가량이 되는데 실은 2과목에 가면 그 기준 착가량을 구하는 그 방법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뭐 기준 수확량이 다 평년 착가량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과목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저가전 종합위험을 이제 가입을 할 때 보험이 저희는 지금 현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위험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보험 가입일 뭐 5종 한정이라고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차가 감소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평년 착가량이 기준 착가량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되고 꼭 자기 부담 감수량 기준 수확량 계산하실 때 기준 수확량은 저가 착가량에다가 착가 감수, 인정 감수 과실수 감수량을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실손해보험금입니다. 저희가 보험에 가입해서 저가를 하고 수확을 하는 요 저가 종류 이후에 해당되는 가실손해보험금이고요. 저가 종류 이후에 온 재해들이 있죠. 태우집 지진 화재, 그다음에 일소 가을 동상해가 있는데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감소가 됐을 때 각각 재해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한 번만의 감소량이 있는 것은 아니죠. 뭐 태풍으로 인해서 또는 우박으로 인해서 또는 뭐 일소 피해로 인해서 가을 동상해로 인해서 우박은 아니겠네요. 저가 종류라서 그죠? 태풍, 일소, 가을 동상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 재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를 전부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누적 감수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적 감수량에다가 마찬가지로 저가 종류 이외에도 미부상 감수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미부상 감수량을 빼주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빼주고 자, 가실손해보험금은 가입 가격을 바로 곱해줍니다. 이거는 보상 비율이 몇 퍼센트다 이렇지 않고 전체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누미 자가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앞에서 해쯤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착가 감소량은 평년 착가량에서 저가 착가량을 뺐던 거고요. 미부상 감소량은 가실손해보험금의 미부상 감소량은 저가 종료 이전 거는 합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벌써 미부상 감소량을 제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실손해보험금 때 미부상 감소량은 저가 종료 이후에 미부상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조건에 따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자기부담 감소량은 계산 방식은 착가 감소 보험금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보험을 가입해서 요 수확하는 데까지 저가 종료 이전에 착가 감소 보험금이 있고 이후에 과실손해 보험금이 있는데 자기 부담 감수량을 실은 한 번만 빼주면 되는 거죠. 왜 같은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고 하면 결국 그 지급이 됐다는 것은 내 자기 부담 감수량만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급이 됐잖아요. 그 감수량만큼을 또 제했던 거고. 그래서 가실손해보험금에서는 만일에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고 한다면 자기 부담 감수량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뒷부분 계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착가 감소 보험금 계산 예시인데요. 자, 평년 착가수가 10,000개가 있고 저가수 착가수가 6,000개가 있고 그다음에 가입 보상은 50%네요. 미부상 비율이 10%, 자기 부담은 20%입니다. 자, 이럴 때는 지금은 수로 해서 줬어요. 그죠? 수로 해서 줬으면 이럴 때는 뭐 수를 양으로 해서 변경해서 문제를 푸는 이와 같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수치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한 번에 그냥 양을 곱하고 가입 가격을 곱하고 자기 비율만큼을 곱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저는 바로 수를 가지고 바로 양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착가 감소 보험금은 착가 감소량에서 미부상 감소량, 자기 부담 감소량을 뺀 거에 가입 가격 곱하기 50%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착가 감소량은 이제 여기는 수니까 수를 한번 해볼게요. 착가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죠. 과실수는 10,000개에서 6,000개를 뺀다면 4,000개가 되나요? 예. 그러면 4,000개. 먼저 착가 감소 과실수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미부상 비율 감소량은 요 착가 감소 과실수에다 미부상 비율만 곱하면 돼요. 그죠? 4,000개에 10%니까 400개가 되나요? 네, 400개 나왔습니다. 자기 부담 감수량은 지금 사고가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니까 착가수에다가 착가 감소 과실수를 이제 더하는 거니까 4,000만큼 더한 거. 결국 평균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준 착가수가 그럼 만이 되는 거죠. 만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자기 부담 비율이 착가량이 그죠? 자, 10,000개에 20% 하면 2,000개가 되나요? 자, 그러면 4,000개 그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400개, 기준 착가수 2,000개에다가 지금 수치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입 가중을 곱해서 양으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0.24
양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서 가중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가입 가격 1,000원. 그래서 50% 따로 조건을 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50%이 되는 건 맞아요. 그죠? 50% 계산하면 이렇게 18만 4천 원에서 보험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윗부분은 각각의 우리 뭐 차가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 부담 감소량을 양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시로 차가 감소량만 본다고 하면 평년 차가수에서 저가수 차가수를 뺀 거에 가중을 곱한 게 차가 감소량이 되겠죠. 그래서 만에서 6천을 빼고 가입 가중을 곱하고 이렇게 하면 920. 각각 이걸 전부 다 양으로 미리 계산을 하고 양으로 미리 계산을 다 하고 바로 양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50% 해준 거예요. 얘는 뭐 내가 어떤 방식이 편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양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편하시면 처음부터 전체 양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난 수치로 해서 마지막에 양으로 환산을 하겠다고 한다면 수치로 다 계산을 하고 가입 가중을 곱해서 양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들, 내 손에 익은 방법들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차가감소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출하시오가 아니라 보험금을 산출하시오라고 돼 있으면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저가 종료 전에도 사고가 있었고 뒤에 누적 감수량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구하란 말이네요. 그죠? 보험을 가입해서 저가를 하고 수확을 하는 요 차가감소 보험금은 따로 구하고 뒷부분 과실손해보험금도 구해서 두 개를 더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먼저 차가감소 보험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창미 자가오였죠? 차가감소량 먼저 계산을 해보면 평년 차가량에서 저가 차가량을 빼야 되죠. 차가량이니까 그죠? 감소량이니까. 자, 뺐습니다. 이 가입가중은 여기는 양으로 돼 있어서 가입가중은 아니죠. 지금 여기는 그죠? 자, 평년 차가수에서 계산식은 여기 맞네요. 맞는데 지금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2만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저가 차가량 이렇게 15,000이 내려오니까 5,000kg이 차가 감수량이 됐습니다. 그죠?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차가량에서 양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빼버리면 되죠. 저가 차가량, 차가 감수량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라고 했어요. 차가 감수량 바로 구해놨기 때문에 5,000, 요 부분이죠. 5,000에서 미보상 비율 10%네, 그죠? 0.1을 곱하면 500kg이 나왔습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건데 저가 차가량 플러스 차가 감소량이죠, 그죠? 차가 감소 과실수 부분 이제 더해야 되는데 저가 차가량이 15,000이에요, 그죠? 15,000에 감소 과실수 양이 감소량이 5,000이었어요, 그죠? 5,000을 더하면 2만이 되죠. 결국은 이제 평년 차가량이 기준 차가량이 됐어요, 그죠? 자. 기준 수확량 차가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부담 감수량은 자기부담 비율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죠? 자기부담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죠. 10%형으로 가입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2만의 10%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자기부담 감수는 2만의 10% 0.1이기 때문에 2,000kg 나왔나요? 그럼 창미 자가오니까 다 각각 빼주면 되죠. 이 부분으로 빼주면 되는데 차가감소 보험금은 5,000에서 500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 2,000을 빼면 거기에다가 자기 가입 가격 처음에 가입했던 가입 가격을 곱하고 50% 하니까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차가감소 보험금을 계산하면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지금 2,000을 뺐어요. 뺐고 다시 이제 과실손해 보험금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자기부담 감수량이 두 번째 이 부분은 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나는 차가 감소 보험금을 계산해서 내 부담금만큼은 감소량은 다 제외를 했기 때문에 두 번 제외를 하면 이중이 되는 거잖아요. 농민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담 감소량은 차가 감소 보험금 할 때 한 번 제외를 했다면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제외를 하지 않습니다.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부담 감수량을 지금 제외를 안 한 거잖아요. 그때는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적 감수량을 지금 줬어요. 3,000kg라고 줬죠. 3,000kg에서 미보상 감수량은 저가 후 미보상 그 감수량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저가 후 미보상 비율은 지금 없네요. 없다는 것은 감수량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저가 미보상 비율이라고 하지 않고 저가 미보상 그 감수량이라고 할게요. 미보상 감수량이 없다고 할게요. 그러면 0. 자, 3천에서 미보상 감수량 0. 자,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자기 부담 감소량은 0인 거예요. 그리고 가입 가격 2천을 곱하면 600만 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방에 보면 차가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 차가 감소량에서 저가 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 감소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 감소량에서 제외하고 이때 자기부담 감소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만일에 저가 전에 그 자기부담 감수량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제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2천 나왔었죠. 2천인데 자기부담 감수량은 두 번째 할 때는 차가 감수량에서 미부상 그 감수량을 뺀 값을 다시 빼라고 했어요. 그죠? 자, 2천에서 차가 감수량이 5천. 미보상 감수량, 저가 전의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500을 뺐더니 이게 그럼 얼마 돼요? 4,500이 되나요? 4,500이 되면 내 자기부담 감수량이 2,000인데 내 감수량보다 오버해버리죠. 초과해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0보다 금액이 적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자기부담 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차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제외했던 이제 가솔인 경우에는 그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0이라고 넣고 계산을 하시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차가감소 보험금도 구했고 과실손해보험금도 구했어요. 그죠? 차가감소 보험금 250만 원과 그죠? 과실손해보험금 600만 원을 더한 값이 보험금이 되는 거여서 850만 원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가손해감수과실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거는 누적 감수량으로 이제 더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가 종료 이제 조건이 있어요. 저가전 종합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사고 나야 되고 저가 종료일 때는 차가 손해로 더 인정을 해줄게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라면 이제 태우집 지진 우리가 배웠었죠. 거기 기억나시나요? 그 태우가 뭐 냉동설 안에 그죠? 조기를 먹고 호강했다. 이거 배웠었죠. 그죠? 자연재해 부분 그죠? 자연재해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고 한번 해보면 태풍이 왔을 때는 실은 이제 차가 피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나무에 달려 있는 거 이렇게 나무에 막 과일이 달려 있다면 이게 달려 있는 과실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은 이제 달려 있는 과실이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걸 이제 낙과 피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떨어진 과실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아까 감소량을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달려있는 과실은 피해가 없느냐 하면 달려있는 과실도 피해가 실은 있죠. 있는데 그게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험금 할 때 계산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수원에 대해서는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을 나중에 할 때 요 차가 요 앞에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차가 과실수에 대한 것만큼은 손해를 좀 더 인정해서 요 부분만큼 반영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하는 조건이 볼게요. 차가율이라고 합니다. 차가율이 60% 미만, 차가율이 60% 이상으로 구분해요. 그러면 차가율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차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업 차가수에서 평균 차가수를 나눈 거예요. 저가 차가수가 평균 차가수 60% 이상, 저가 차가수가 평균 차가수의 60% 미만 이렇게 나눠졌죠. 차가율이라는 것은 저가 차가수에서 평균 차가수를 나눠준 거고요. 60% 미만일 때는 저가 차가수에서 5%만 곱한 것을 감소과실수로 주겠다는 거고요. 60% 이상일 경우 100% 미만이죠. 이렇게 그 차가율에 따라서
차등을 주겠다는 거죠. 60% 미만일 경우와 이상일 경우죠. 그러니까 미만일 경우에는 5%만큼만 더 요거를 감소 과실수로 해주겠다는 거고 60% 이상에서 100% 미만일 경우에는 5%에서 100% 마이너스 차가율 나누기 40%요 부분만큼 더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뭐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요 부분은 오히려 간단하기 때문에 60% 이상 요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왜 계산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큼 만약에 감소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감소 과실수가 뭐 내가 100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100개 부분을 과실손해보험금 계산할 때 누적 감수량에다가 더해준다는 겁니다. 이 100개도. 문제 한번 볼게요. 저가 종료 이후 차가손해 감수 과실수 소수점 이하는 이제 절사하라고 그걸 산출하라고 했네요. 배품목이고 저가 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재해 들었어요. 그러면 차가손해 감수 과실수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손해 감수 과실수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평년 차가수가 10,000개예요. 10,000개고 피해는 봄동상이었네요. 근데 이제 저가를 하고 저가 후 차가수를 조사해 보니까 8,000개인 거예요. 자, 줄었어요. 2,000개 그죠? 자, 차가율은 어떻게 되나요? 8,000개에서 10,000개를 나누죠. 저가 차가수에서 평년 차가수를 나눴더니 차가율을 먼저 계산하니까 80%예요. 항상 먼저 계산은 차가율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차가율을 계산해서 60% 미만인지 60% 이상에서 100% 미만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60% 이상이죠. 이상이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감소과실수 계산식이 저가와 차가수에 5%를 곱하고 100%에서 차가율을 뺀 거에다가 다시 40%를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저가와 차가수 8,000개 5% 100% 마이너스 80% 나누기 40% 했어요. 근데 계산을 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으면 계산하기가 좀 더 계산기로 계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수로 변환해 줍니다. 이것도 5% 하면 안 되고 그러면 0.05 이렇게 되겠죠. 그죠? 8,000 곱하기 0.05 곱하기 1 마이너스 0.8에다가 나누기 0.4를 해주면 2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공학 계산기로 계산하실 때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퍼센테이지 넣지 마시고 지수로 변경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시면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하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조건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저가전 종합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가 종료 이후에 차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자연재해일 때만 해당되고 만일에 그 자연재해가 아니고 다른 피해 뭐 조수해라든지 그죠? 이럴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조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뭐 이럴 때는 차가손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다음 과정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험금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조금 더 몇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보험은 이제 드는 게 내가 처음 이제 가입하는 시점 한 2월쯤이 있고 저가를 하는 요 시점 그다음에 수학기 시점이 있다고 하면 저가 종료 요 시점을 내서 저가 종료 이전 저가 종료 이후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죠? 저가 종료 이후 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종합으로 드는 보험이 있었고 저가 종료 이후에 태우집 지진 하재에 그다음에 일소 가을 동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일소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에는 부보장으로 해서 내가 뭐 이거를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가 종료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종합으로 보험을 들 수도 있고요. 종합으로 보험을 들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더 비싸잖아요. 근데 나는 요 자연재해 전체로 종합으로 보험을 들지 않고 나는 한정된 어떤 그 재해에 대해서만 요것만큼만 저가 종료 전에는 보장을 받겠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보험이라고 하냐면 저가 종료 이전이죠. 그죠?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별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대상 재해로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태우집, 지진, 화재예요. 태우집, 지진, 화재 요 5가지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겠다는 거예요. 기타 뭐 우리 봄에 이제 봄동상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매대지나 뭐 새들 조수에 의해서도 피해가 입을 수 있고 기타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보장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아무래도 더 조금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혹시 보험료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뭐 특별 그 특약 및 부보장 뭐 할인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요런 게 되는 거예요. 부보장 뭐 가을 동상에 일소피해 부보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특정 위험 5종에 든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보험료가 더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저가 종료 이후에는
부보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을 동상회가 있고 일소피해가 있다고 했어요. 둘 다 나는 부부장을 받겠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가을 동생만 부부장 받겠다 일소피해만 부부장 받겠다 각각 할 수도 있고 전체로 다 가입을 하면 태호집 지진 화재의 가을 동상회 일소피해 7종 보장이 되겠죠. 만일에 가을 동사면 부장을 한다면 일소피해까지 해서 6종 피해가 될 거고 둘 다 안 받겠다 하면 5종만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약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저가 종류 이전 저가 종료 이후 이렇게 나눠져서 저가 종료 이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별 보장 있고 그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에는 가을 동상의 부부장 특별 약관이 있고 저가 종료 이후에 일소피해 부부장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부부장을 가입한다는 것은 이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가을 동상의 부부장이라는 것은 가을 동상의 보장 안 받을래 라는 거고요. 일소피해 부부장이라는 건 일소에 대해서 나는 보장을 안 받을래. 이렇게 부부장에 가입해 놓으면 일소피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보상금만 따로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별약관에는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이 있는데 저가 종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더라. 그 각각 해당되는 보상이 어떤 것이 있고 부보장 어떤 것이 있더라는 것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경과 비율인데요. 우리 보고 업방에 보면 항상 보험금은 이제 계산하고 나면 미경과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미경과 비율은 어떨 때 주냐면 우리가 그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죠.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책임 있는 사유가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저희가 그 보험 처음에 배울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책임 있는 사유는 두 가지죠. 처음에 이제 계약 전에 우리가 계약 전에는 내가 계약 전에 항상 어떤 것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고지 의무가 있어요. 그죠?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소원에 뭐 나무가 몇 주인데 100주인데 200주라고 뭐 신청을 했다든지 중요한 사항들 나무 수령이라든지 뭐 가입 주수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 후 알릴 의무 우리 그 가수원에 방제 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철거를 해버렸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뭐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변경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사유가 되고요. 이럴 때 해지를 했을 때는 내가 뭐 보험 가입 기간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막 여기서 해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급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미경과 비율입니다. 미경과 비율은 따로 산식에서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 경과 비율만큼 곱해서 환급 보험료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경과 비율을 어떨 때 적용하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해지할 때 환급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적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미경과 비율도 나오고 실은 이제 가맥 미경과 비율도 나오는데요. 비율은 똑같다고 들었는데 이제 미경과 비율은 이렇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지할 때 환급보험료를 산출할 때 미경과 비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가맥 미경과 비율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뒤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가맥 미경과 비율은 요 문제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가 종료 저가 전에 사고가 없었는데 저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평균 착가량이 만이라고 나는 가입을 했는데 착가량 조사를 했더니 8천인 거예요. 근데 사고가 없었는데 2천이 줄은 거잖아요. 2천이 없는 거잖아요. 사고가 아예 없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가입을 잘못한 거죠. 평균 착가량을 만으로 해서 가입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가 착가량 양만큼을 원래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그 2천에 대한 부분만큼은 내가 감액을 해서 보험 가입금을 감액으로 잡아서 그 감액된 금액만큼은 그 감액된 계약자 부담료를 이제 빼주는 거죠.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계약자한테 그것을 계산할 때 감액 미경과 비율을 적용하고요. 감액 미경과 비율도 특별 약간 우리 아까 방금 배웠던 특정 5종염 특약에 가입을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비율이 다르네요. 그죠? 가입을 안 했을 때는 54%
사과배 단감일 땐 단감 뜰분 가면 73% 이렇게 되고요. 가입을 했을 때는 이제 좀 더 많이 그 보장이 되네요. 그 비율이 적용되네요. 72%, 83% 적용되더라. 업방 있기를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방금 얘기했던 보험 가입 금액 감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저가 전에 사고가 없었는데도 저가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보다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가입 수확량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 수확량을 다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조율을.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이제 계약자한테 차액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그때도 이제 돌려주는 이제 보험료도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아니라 감액분에 해당되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거기에다가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하고 보통 우리가 그 농업재해보험은 미납입 보험료가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드문데 만약 있다고 한다면 미납입 보험료는 빼주는 거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에서 감액한 가입 부분에 해당되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하고 미납입 보험료는 빼줍니다. 그리고 차액 보험을 언제 주느냐? 내가 만일에 뭐 그 차가 조사해갖고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해서 바로 그달에 주는 건 아닌 거예요. 차가수 조사가 속한 이제 다음 달 말일. 왜냐면 보험회사에서도 계산할 기간들이 있어야 돼,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가수 조사가 하고 그 다음 달에 말일에 지급한다는 거, 언제 지급하는지 주는 조건들도 조금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수 조사 이후 차가수가 차가수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그때는 아니 더 크다고 하면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그죠? 경우가 달라지니까요, 그죠?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차액 보험료를 산출하시오라고 계산식을 제시하라고 돼 있네요.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평년 착가량이 10,000km였어요. 근데 저가 착가량이 8,000이네요. 자, 제가 저가 종료전에 특정 위험 한정 보장에 가입했을 때와 가입하지 않았을 때 감액 미경과 비율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미경과 비율을 54%라고 줬네요. 54%라는 건 사거나 배일 경우라고 했죠, 그죠? 자, 지역별 보통 약관 보험료를 항상 줍니다. 10%, 방제시술 20% 있네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할증률 계산식은 할인율에 돼 있네요. 이거는 할인율이라고 할게요. 할인율이 25%. 자, 그다음에 계약자 부담 이건 할인율입니다. 자, 부담 보험료 비율은 20%네요. 가입 가격은 1,000원이네요. 차액 보험료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고가 안 났는데 지금 저가 착가량이 오타가 있네요. 착가량이 8,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10,000km에서 8,000이니까 2,000만큼 차이가 나나요? 2,000만큼 차이 나는 부분을 바로 보험료를 계산해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요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저희가 가지손 전방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보험료를 지역 보험료이기 때문에 가지손 전방, 그다음에 특약 보험료가 있다면 이렇게 가지손 전방 특을 외웠는데 지금 특약은 없네요, 그죠? 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차액 보험 가입금만 책정을 하면 되겠죠. 차액분 보험료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 부분 한번 볼게요. 2,000만큼 차이 나죠. 2,000 차이 나는 차액 양만큼의 가입 가격 1,000을 곱했어요. 그죠? 곱하고 지역 보통 약관 보험료율이 10%예요. 0.21 지수로 계산하라고 했죠. 1 곱하기 손해율에 대한 할증률 아니라고 할인율이라고 했습니다. 할인율이 0.25라고 돼 있고 저희가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인데 전년도 무사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이 20% 0.2가 되나요? 거기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실은 보험료가 되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로 넘어가죠. 자, 계약자 부담 비율이 얼마인가요? 20%.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려면 내 보험료 비율을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 20%. 그리고 지금 이제 차액분에 대한 감액 보험료이기 때문에 감액 미진가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54%돼 있나요? 0.54. 자, 여기는 미납입 보험료를 제시를 해줬네요. 적군에. 그러면 미납입 보험료를 빼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5천을 해주면 요런 이제 공학 계산기로 계산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공학 계산기 설명하면서 일반 계산기보다는 공학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아마 시험 칠 때는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렇게 가루가 있는 거를 한 번에 바로 쭉 이어서 한 번에 계산을 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7,960원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실은 그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그 보험료, 다음에 저가업 착가량에 대한 그 보험료 해서 이 빼가지고 이 전체를 또 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계산식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차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바로 감액된 그 양만큼에 바로 그 차액보험 감액된 양만큼의 보험금을 계산해서 바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고 감액분 미경과 비율을 곱하고 미납입 보험료를 빼는 것이 계산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하나 더 줄인 거죠, 그죠? 오늘 설명이 조금 어려웠다고 한다면 혹시 여기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문제를 보시고 혼자서 한번 찬찬히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가 종료 이전 특별약관 이후에 부보장, 그다음에 그 착각 우리 그 착가 손해가 이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이제 재해가 있었을 때 착가 손해 감수 과실수, 그다음에 감액 미경과 비율, 그다음에 감액분 차액 보험료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저의 블로그에는 1과목 부분이 전부 다 요약 정리가 돼서 벌써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이번 주부터 2과목에 대한 정리가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 영상 아래에 설명글에다가 블로그에 해당되는 게시글들은 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는 그 링크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영상 보시고 꼭 좋아요 신청 좀 해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